안녕하세요. 정치국입니다.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인데 여기저기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테러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총기와 폭약에 의한 후보 테러 제보도 입수되고 있습니다.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후보 유세 동선 주변의 범행 거점이 될 수 있는 건물과 유세 현장 외곽까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전과 경호를 총괄하는 테러 대응 TF의 단장으로서 선거 기간 동안 긴장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전문 경호 인력을 중심으로 시민과 당원의 자발적 지원 활동까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전문가가 저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이 제보하는 거를 그전부터 여러 번 제보했는데 내가 사실 그걸 무시했어요. 미안하게도. 이분은 기관 종사자입니다. 현재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표 저격 위험성이 확실히 있다. 제 신분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노 변호사가 제 얘기를 꼭 방송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익명의 전문가인데 노 변호사가 익명의 전문가에게 입수한 내용이 믿을만하다는 걸 꼭 강조해달라. 총기 저격에 대비하고 경호를 강화하라고 꼭 주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돼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이 사람이 또 이래요. 유세 중에 건너편 건물, 옥상 등등 별도로 통제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세 중,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유세할 때 건너편 건물, 옥상 등등에 대한 통제를 정확히 해달라. 무슨 뜻입니까? 건너편 옥상이라고 하면 저 위에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쏠 수 있는 그런 이 각도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유세 중 건너편 건물, 옥상 등을 별도로 통제해달라. 이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거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누가? 이 익명의 전문가, 기관 종사자, 현재 기관에 종사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첩보를 받았다면서. 그래서 제가 총기 저격? 진짜로? 그게 말이 되냐? 무슨 징후나 근거가 있냐?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옥상에서 총기를 저격한다니 말이 됩니까? 무슨 징후나 근거가 있냐? 내가 이걸 물어봤다니까요. 진짜로? 그랬더니 네! 같은 기관에 있는 그 분야 전문가들 얘기해 준 거고요. 어쨌든 수행하는 근접 경호원들은 우산을 펼치고 수행하도록 해라. PMC 해외 용병들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다. 이 얘기를 나한테 한 거예요. 난 솔직히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얼마나 강 큰 인간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할까. PMC 해외 용병이라니 말이 되냐. 근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PMC 해외 용병들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어요. 얘기를 해요. 완전 미쳤구나. 이게 나라냐? 뭐 하는 짓거리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PMC 해외 용병들은 일 마치고 해외로 몰래 가버리면 끝입니다. 이 종교 집단 조심해라. 외국 용병들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종교 집단? 이런 사람들. 한 곳은 몇 달 전 제게 들켜서 내가 일단 하나 막았다. 솔직히 이게 믿음이 가나요? 나는 그래서 솔직히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은 이번에는 통도한다는 제보도 있다. 경찰 특공대 지원 요청하고 유세 중 공중에서 관측을 막아야 하니까 경호원들이 방탄 우산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네.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참고로 아베는 유세 중에 통일교 신자에게 당했다. 지금 시국에 가능하지 않은 일은 없다. 지금 시국에 가능하지 않은 일은.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조금 진짜 그런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하고 관련된 내용 얘기한 거를 별도로 줬어요. 저한테. 신변 위험에 대한 첩보가 계속 있다. 예전에 계엄 때부터 웬만한 첩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정보사 얘기도 그렇고 누구누구 암살 얘기도 나왔고 이재명 후보 유세할 때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이 우산이라도 좀 쓰고 해야 된다. 근접해 있는 사람들. 이거 진짜 그냥 장난이 아니다. 게다가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좀 애매하다. 대통령이 아니라서 전면적으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은 편하다. 아예 백파 만들어버리고 싹 다 해버리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라서 사람들한테 얼굴을 알리고 대면을 해야 되는 거라서 위험하다. 1월부터 계속 위험하다고 내용 전달하고 상황 전달하고 있는데 잘 안 먹힌다. 안 믿는다. 당신처럼 잘 안 믿는다. 지금 그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당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관측 OP 이런 것 다 운영해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OP가 뭐냐? 오브저베이션 포스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관측할 수 있는 그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그런 건가 봐요. OP는 근데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역감시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자, 요 얘기가 중요합니다. 저격은 장소 싸움이다. 비전문가는 무의미하다. 진짜 스나이퍼는 기본 1000m 밖에서 총을 쏜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관측 초소가 뭐냐? 군사에서 적을 감시해서 뭐 어쩌고 미리 선정된 자리 이런 데에서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접근하는 그런 곳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는 있대요. 근데 이게 그냥 쉬는만 하는 건지 순간적으로 싹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지금 그걸 믿을 때가 아니다. 저격은 장수 싸움이다. 진짜 스나이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조심해라. 어쨌든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설마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 좀 하는데 저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이분이 국정원 얘기도 사실은 했고요. 매불쇼에서도 봉지욱 기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요 똑같은 얘기 지금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김어준 씨 측에도 아마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무섭죠. 근데 결국은 다 같은 얘기인 거야. 결국에는.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 더 나온 건 이거는 제가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아, 그러면 여기서 더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야, 두꺼비신 내려라. 국정원에서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km 사거리 그 유효 사거리가 가능한 저격용 라이플 총이 있습니까, 의원님? 이쪽 러시아제가 제일 그게 밀수된 사실을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조사하고 있다. 아니 비슷한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그래요? 있어요. 네, 이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깜빡 예전에 깜빡 졸았어. 예전에 이런 비슷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고결해서 몇 군데 기관에서 쓴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 밀수가 돼서 밀수가 됐다. 네, 밀수가 돼서 밀수? 이게 비행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밀수라는 건 이게 배나 이런 걸 통해서 밀수가 돼서 국정원에서 이 첩보를 포착해서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게 저번에 HID 얘기가 그 얘기 유효 사거리가 2km가까지 나오는 건 굉장히 아니 저번에 그 내란 한참 때 HID 또 블랙 요원들이 러시아제 저격용 총을 수입했다는 제보를 민주당이 깠죠. 그건 기억나실 겁니다, 다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정보사나 옛날 뭐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뭐 근데 이거는 다른 차원인 게 국정원 관계자가 그런 첩보가 돼서 자기들이 그걸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확률이 높잖아요. 이건 되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소스니. 근데 그럼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시기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암살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영화에서 보면 다. 적용용은 그런 거죠. 네. 아니 왜냐면 민주당에 들어온 첩보 민주당에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제 총기가 수입되고 있어서 그걸로 이재명 후보를 혹시나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박선을 의원은 내란 진당 선거 공작 저지단이라는 조직 만들면서 지금 얘기했던 국정원 군, 경찰 이런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할 때 그냥 반신반의 했는데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진짜인데? 진짜일 수 있겠는데라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경호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인 거죠. 2km 밖에서 저격하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뭐 제가 얘기한다고 뭐 듣지는 않겠지만 유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세를. HID에서 이제 제보 받아서 3번을 이제 제보를 전달을 드렸는데 뭐 2kg 이 저격총은 이제 뭐 그건 못 들었고 저격용 총 얘기는 이제 해서 다 전달은 드렸고 경호처에서 이제 설명할 때 이런 거예요. 보면 악수하고 뭐 근거리에서 뭐 칼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웬만한 경호 요원들이 다 막을 수가 있는 건데 바로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트럼프의 지붕에 올라가서 원거리에서 조준 사격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자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할 때 기본으로 얼굴을 중심으로 1m를 원격에서 다 방어하는 그 시스템을 커맨드 포스트에서 CP에서 다 제어를 하고 적외선 카메라, 자외선 카메라 이런 걸 다 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재밍이 걸릴 때 휴대폰이 갑자기 안 되게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원격에서 조정하고 하는 걸 다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다 전파 교란, 예, 전파 교란을 다 하는 거고 이래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경호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까지 그 김성훈 때 했던 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부분 지금 이 부분은 경찰 저기로만 다 맡기가 어려우니 그렇겠죠. 예, 이 기간에 6월 3일까지 본후보 등록하면 여야 후보 공이 그건 누구만 또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공이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요 원거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여태까지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제 밤 부로는 야 이거 심각한 일이 될 수 있겠는데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보의 뭐 신뢰성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뭐 돌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연히 기사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신뢰성을 어느 정도. 자, 이걸 보세요. 근데 이게 유세하면 안 돼. 우리 지금. 군부대 쪽에 특수부대 쪽에는 이미 러시아의 저격 요청을 많이 수입해 와 있어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구하러 정보사나 이런 데서 엄청 러시아를 많이 갔어요. 아, 네. 세계 최첨단 좋은 저격 요청은 다 샀어, 문제는. 네. 지금 그것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전부 전수조사하고 거기에 따르는 특수 탄약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점검해야죠. 이건 군만 그런 게 아니라 경찰도 그런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나와줘서 투명하게 해줘야 돼. 아니, 근데 그거는 그래도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고 밀수죠. 지금 밀수까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경우도 예전에 요 부분도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밀리에 구매했다. 뭐 예산에 안 드러나게 구매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 배경이나 그 이후에 행적을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조태용의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조태용의 국정원이 네. 조태용 원장 입장에서 그 뭐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그만이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적용용 같은데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부대에서. 아니 이건 훈련된 이거는 고도로 훈련된 그렇죠. 오비라도 뻔히 이렇게 인원이 특정이 되니까 네, 그건 훈련된 그런 사람.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특전단 훈련소를 제가 많이 가보는데 거기서 위장해서 왜 저격하는 훈련을 보여주거든요. 절대 못 찾습니다. 진짜 위장하고 그 저격수가 있으면은 분명히 저 표적은 쓰러지는데 어디서 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중 유세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실제 네. 그 제보 오는 것 중에 보면 일정을 오픈도 안 했고 아직 그러니까 내부만 하는 거겠죠. 그런데 후보가 이제 어느 날 어디를 이렇게 그건 내부만 그러니까 공개 안 하고 당연히 비공개 일정이었고 했는데도 거기에 지나가지 마시라 이런 제보들이 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 알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안정적 승리가 안정적 국가 위기 극복의 토대입니다. 상황과 상대를 경시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극도의 신중함과 경계심을 잃지 말고 절제된 언행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빛의 혁명을 이은 빛의 선거에서 선거혁명을 이루고 나라를 살리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수하면 큰 죄를 짓는 선거입니다. 후보도 선대위도 절대 경계, 절대 긴장, 절대 신중, 절대 절제를 잃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